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지난밤에 별일 없었죠? 별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밤새 모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목이 좀 잠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눈도 좀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매년 8월 23일이 처서니까 곧 더위도 한풀 꺾이고 꿀잠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뭐 모기 때문에 못 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과거 여행을 할까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저는 설마 했어요. 홍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으이그. 그럼 오늘도 얼른 떠나봐야겠죠. 22번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지구촌 대학생들의 스포츠체전 2003년 8월 21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구에서 개막됐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환경미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아마 최소한의 그런 그 예산으로 대회를 상당히 우리가 그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개막 이후 11일간 174개국 4,200여 명의 선수들이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유니버시아드 대회였어요? 그건 아닙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는 1997년 무주 전주에서 한번 개최가 됐었거든요. 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는 하계로서는 최초였던 거죠. 특히 당시 개막 사흘 전 불참을 선언했던 북한이 우여곡절 끝에 대회에 참가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우리 선수단과 함께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했는데요. 통일된 복장에다 한반도기를 흔들며 들어온 이들에게 누가 남인지 누가 북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여 명의 관중들도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로 이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화적인 차이가 느껴졌던 여러 에피소드가 있어요. 궁금해요. 어떤 게 있었어요? 당시에 경기장 인근에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습이 담긴 사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 7일차에 비가 내려서 이 현수막이 젖으니까 북한 응원단이 버스를 세우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급하게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와, 그랬겠네요. 그분들은 또 우상 같은 존재니까. 그렇죠, 네. 허수아비 치우십시오. 어디 허수아비에다가 잠겨진 장군님 영상을 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이걸 봐가지고 고치러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네.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장군님 영상 허수아비에다 맞았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직접 보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되게 회자되는 사진이에요. 저도 그 사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사진 부분을 가슴에 이렇게 안으면서 이제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문화적인 차이. 네, 문화적인 차이. 태권도와 수영, 육상 등 13개 종목 183개의 금메달을 넣고 열전을 벌인 결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종합 3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남북한은 공동 출전해 이념을 초월해 스포츠 정신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페어플레이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8월 2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여자 기술학원에서 큰 불이 나 원생 37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기숙사에는 137명의 원생이 있었지만 이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출입문을 모두 밖에서 잠궈 인명피해가 더욱 컸는데요. 화재 원인이 뭐였어요? 그건 바로 학원생들의 방화였습니다. 예? 왜요? 당시 이곳에서는 교화를 명목으로 구타와 감금이 빈번했고
군대식 검열과 점호로 원생들을 다뤘는데요. 이어지는 통제 반발에서 집단 탈출을 하려는 원생들이 동시에 방 여러 곳에 불을 질렀던 거였죠. 학원생 중 박 16세 외 17명이 통제된 기숙사 생활에 불만을 품고 집단 도주를 위해 당직 사감 박 56세를 집단 폭행하고 곤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개 방실에서 이불 등을 방 한가운데에 쌓아놓고 동시에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원생들은 기숙사 건물 1, 2층 숙소에 불을 내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출구는 물론 비상구에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요. 또한 창문에도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원생들은 탈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정말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네요. 그렇죠. 제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애들이. 듣고 놀라갖고 깼어요. 근데 맨 처음 애들이 문을 열어달라는데 거기서 문을 안 열어줘갖고 우선은 화장실 문이 있길래 거기로 다 피신했었어요. 당시 경기여자기술학원은 가출 청소년 기술 교육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으로 종교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는데요. 이후 요리, 미용 등을 가르친다고는 했지만 운영과 관리 체계가 교도소와 비슷해 원생들의 탈출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37명의 안타까운 희생과 함께 학원은 폐쇄됐고 이후 이곳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21일에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83년에는 필리핀 야당 지도자 아키노 전 상원 의원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범인이 잡혔어요? 네, 잡히긴 했는데 암살범도 현장에서 경호원들에게 사살됐거든요. 당시 필리핀 국민들은 아키노 살해의 배후로 마르코스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민주화 시위로 마르코스 대통령의 21년 장기 독재가 3년 후에 무너졌죠. 또 1986년에는 인간 탄환,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태어나기도 했는데요. 라이트닝 볼트, 지금은 은퇴를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올림픽 육상 역사상 3종목 3연패를 이룩한 첫 선수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2017년에 은퇴하고 나서 잠깐 축구 선수에 도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아, 네. 우사인 볼트의 원래 꿈이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거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또 비슷한 그 업적을 또 이루지 않았어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확실히 다른가요? 공보다 빠른 속도로 보여주시긴 했는데 네. 네. 그닥 그 활약은 네. 그냥 트랙이 최고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